네, 자, 이 쪼타님께서 필명도 참 어려우세요. 쪼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자, 좋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가치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가치 함정, 어려운 말로 하면 밸류 트랩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말인가요? 가치 함정. 그렇죠. 어려운 말이죠. 가치주 투자를 할 때 가장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쪼타님께서 그 가치 함정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가장 애를 먹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분명히 뭐 PER, PBR, 뭐 EPS, 뭐 ROIC,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전문적인 그 지표를 다 동원해서 싸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싸다고 고른 주식이 더 싸지고, 그렇죠. 네, 더 빠지고, 이럴 때, 어떤 그 본질적인 회의를 하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견디고 그냥 파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그런데 묘한 게요. 그 내가 정말 본질적인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요즘처럼 그 부실한 테마주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렇죠. 그 옆 동네에 있는 막 정시 테마주들은 막 5배 갔다, 막 200% 갔다, 뭐 금융당국이 경고 종목 막 해도 막 올라요. 근데 나는 정말 순수하게 나는 착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석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넘도록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그 쪼타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자,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두 분과 함께. 이 정석 투자, 가치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싼 주식을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싼 주식을 고르는 작업도 지금은 정보도 많이 이제 좀 투명해지고, 많아요. 정보도, 유통되는 정보도 많고. 이래서 그 작업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준경군 뭐, 이렇게 증권사에 계시니까, 네네. 싼 주식 찾는 거는 실제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 PER이 낮은 업종을 찾는 거나 네. 뭐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제 문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루가 멀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내가 큰 맘 먹고 싼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더 빠져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가치의 함정, 네. 밸류 트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다 1년 반, 2년 참아서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러면 손절합니다, 이제. 이 주식은 나하고 2년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오릅니다. 오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내가 이 가치 투자하는가 봐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뜨거운 이 테마주를 네. 기웃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테마주가 폭락하죠. 네. 네.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이 가치 함정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머리를 좀 써보면, 일단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시장에서 나는 알고 있는데 주변의 많은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몰라주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대주주의 문제, 경영진의 문제, 싼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석 투자를 중요시하는,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시장에는 아직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에서 기회가 난다고 보는 분들이 많죠. 그 대안을 제가 두 가지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우증권도 리포트를 썼는데, 답답할수록 이익의 증가율을 반드시 점검해라. 그러니까 정말 싼 주식이다. PER이 4배고 PBR이 0.5배인데 A, B 두 주식이 있어요. 근데 A 주식은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제로이거나 뭐 한 2, 3%이고 또는 마이너스예요.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이 떨어져요. 근데 B 주식은 EPS가 증가하면서 증가율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0% 이상인 그 회사를 찾으면 후회하지 않는다. 덜 후회한다. 이렇게 대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그 요령은 가치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 굴뚝주도 한번 좀 사고 성장주, 바이오주 같은 것도 좀 사보고 이렇게 해서 가치 투자도 분산을 하면 어떤 기다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밸류 트랩, 가치 함정에 빠졌던 기업들 3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짧게 보겠습니다. 이 표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조광 페인트 요새 몇 배 올랐죠? 100% 올랐나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100이었는데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였었어요. 근데 지금 1000억 됐죠. PBR이 1배 육박했습니다. 왜냐? 저평가주가 문재인 테마주에 엮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근데 PBR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재인 테마주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묘하죠. 건설화학은 같은 페인트주인데 아까 표를 보시면 이익이 조광 페인트의 2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총액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가치 함정이 빠져 있는 거죠. 동일방지 PBR이 5분의 1, 0.2입니다. 작년에 면 방직 산업이 아주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래도 이익을 내는 전력을 과시했어요. 근데 PBR은 0.2인데 올해 방직 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얘기는 내일 시간에 시황 예상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